친절한 TV. 구독 한번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꿈나무 친절한 TV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래도 나름 조회수가 90명이 조금 안 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처음 올린 것 치고는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 꿈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손님들께서 벽지의 종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벽지라고 하면 이게 보시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소포갑지, 그리고 광폭합지, 실크 벽지 이렇게가 있는데, 이 기준을 자 설명드리면은 이 소폭과 광폭은 제가 샘플을 좀 갖고 와봤어요. 이게 소포갑지고 이게 광포갑지예요. 차이점은 육안으로 봐서 잘 모르겠죠. 여기 보세요. 차이는 뭐냐면은 소폭은 이 롤 길이가, 이거 보통 소폭은 한 2평 정도를 발 수가 있는데 이거는 폭이 53cm예요. 그리고 길이는 12.5m. 롤로 말려 있는 게. 근데 광폭 같은 경우는 93cm예요. 이 와일드 폭이. 그리고 말려 있는 길이는 18m.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5평을 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실크 같은 경우는 폭은 1m 6cm, 대신 길이는 광폭합지와 동일한 양을 발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폭이 큰 만큼 길이는 좀 짧겠죠? 15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은, 이 벽지와 벽지 사이를 봤을 때 이 종이 벽지들은 이음매와 이음매를 이렇게 배접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편지 봉투 있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 이 벽지가 종이와 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이음매가 보이나요? 이게 봉투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봉투, 이거 이음매, 이런 이음매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크 같은 경우랑 차이점을 보면은 이 소폭합지, 광폭합지 차이점은 뭐냐면 종이 자체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소폭은 광폭도 마찬가지지만 자체가 벽지가 이렇게 두 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지를 보시면 종이 벽지인데 이게 앞면이고 뒷면을 보면은 모양이 도드라지게 보여요. 이런 게 이제 종이 벽지로 보시면 되는 거고, 실크 벽지는 속지와 겉지를 봤을 때 속지는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이게 모양이 도드라지죠? 그러면 종이라고 하면은 뒤집었을 때 모양이 도드라지게 보여야 되는데 속지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빳빳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접 자체가 이쪽은 종이, 이쪽은 쉽게 말하면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 바를 때 이음매와 이음매 조인이 이렇게 1대1로 맞게끔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인을 맞추면서. 그래서 보통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벽지가 종인지 실크인지는 이런 이음매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중간에 끊긴 게 있어서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소폭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폭과 이렇게 이음매가 나오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배접 부분들, 이런 이음매가 있어서 소폭은 이제 폭이 53cm이기 때문에 약 50cm만큼 이렇게 이음매가 딱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광폭은 와일드가 폭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90cm 정도에서 이음매가 딱 있다고 보면 되니까, 아무래도 소폭보다는 광폭이 이런 배접되는 부분들은 좀 티가 덜 날 거예요. 또 하나는 벽지를 봤을 때 이 종이 벽지는 약식도배라고 해서 사람이 적게 들어가고, 실크는 아무래도 밑작업을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지를 봤을 때 벽면 자체가 이 벽이라고 하면은 소폭이나 광폭은 종이 벽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이 벽 상태에 따라 벽지를 딱 바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된 집들 보면은 벽지가 되게 굉장히 두꺼운 집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벽지를 뜯고 했을 때 그런 벽면 자체가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더 하는 것보단 2번, 3겹 더 하면 이게 좀 더 티가 덜 나기 때문에 보통 종이벽지 같은 경우에 덧방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요즘에 조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벽지가 들떠 있는 경우 아니면은 오염되어 있는 경우를 뜯었을 때 그 위에 덧방을 하게 되면은 밀착 시공했을 때 벽지가 깨끗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부직포라고 해서 하얀 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길게 당겨가지고 아마 부분적으로 부직포를 치면은 합지는 그나마 좀 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실크 벽지인데, 이 실크 벽지 같은 경우 이게 예를 들어 벽이라고 하면 시공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 이 부직포라고 하는 이 천 같은 거를 이 두루마리 휴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길게 한 번, 길게 두 번 이런 식으로 보통 가정집은 2단으로 이제 부직포를 치죠. 2단을 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운용지라고 해서 창호지 있죠. 창호지 같은 걸 이렇게 실크가 나가는 길만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벽이 울퉁불퉁한 이런 가운데 부분들은 벽지를 이렇게 붕 띄우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붕 띄우면 가운데는 살짝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벽지가 이쪽 상태에서 울퉁불퉁한 거는 좀 티가 덜 날 거예요. 실크 벽지는 단 여기 상단, 하단 이런 코너 부분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런 콘센트 있죠. 이런 콘센트 있으면 이쪽은 벽지를 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밀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벽면 자체가 안 좋은 집들일수록 이런 부분들은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또 부직포를 못 치는 부분들은 좀 울퉁불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퍼티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얀색 석고, 이 하얀색 석고 페인트 가게가 판매하는데 이제 그런 석고로 이제 한 번씩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배사들이 하루에는 작업이 힘들다고 하실 거예요. 특히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르긴 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빨래로 보시면 돼요. 빨래는 요즘 건조기 많이 쓰시긴 하는데 자연 건조로 봤을 때 겨울이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좀 빨래가 더 늦게 마르죠. 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시공 부분도 이게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를 뭐 퍼티를 잡아서 면을 좀 고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도배사분이 좀 더 가야 되고, 작업 시간은 하루에 할 수 있는 걸 이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좀 더 퀄리티를 올 퍼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면을 다 퍼티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3일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금액을 높여서 하시는 경우는 정말 고가의 올 인테리어 완전 리모델링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벽지는 여기 선에서 마무리할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반에 벽지가 발랐을 때 처음에 많이 울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름에는 일주일 정도, 그리고 겨울에 또 화면이 잘렸네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보름 정도는 말려야 돼요. 이게 처음에 벽지를 바르면 이게 쭈글쭈글하게 막 울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마르면서 천천히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감안하신다고 하시면은 벽지 시공이나 벽지 선택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다양성을 볼 때 약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벽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요즘 트렌드로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면, 요즘 벽지 트렌드는 새집 같은 느낌으로 많이 좀 권해드리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권해드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집을 꾸밀 때 벽지로 꾸몄어요. 왜냐면 꾸밀 게 없었거든요. 그냥 벽지로 뭐 침대 포인트, 소파 포인트, TV 포인트 해서 예를 들어 32평 같은 경우 많이 하면 한 12가지 정도도 벽지도 발랐어요. 그 정도의 종류가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을 꾸밀 때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주로 포인트는 조명, 아니면은 이제 뭐 랩핑으로 해서 뭐 색깔을 문 같은 경우 입힌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아니면 가구 그런 식으로 집을 꾸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명 뭐 벽지 자체는 많이 좀 약화돼요. 그래서 나머지 액세서리들을 빛낼 수 있는 조연이라면 좋겠네요. 조연으로 이제 많이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벽지들은 좀 투박하게 통일감 있게 단조롭게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어요. A라는 집과 B라는 집의 차이는 똑같은 인테리어를 한 집이에요. 그런데 A라는 집은 기본적으로
천정은 흰색, 벽은 연한 뭐 라이트 그레이나 그런 식으로 색깔을 넣게 해서 투톤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한 집은 안방, 작은 방, 건덕방, 예를 들어 뭐 TV 포인트, 소파 포인트 그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간 집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집을 구매하실까요? 어떤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세요? A라는 집은 단순하게 이제 단조롭게 가고, 이쪽은 좀 다양하게 된 거죠. 집이 넓어 보이는 것도 가신다고요. 그래서 벽지는 요즘 트렌드로 본다고 하면 무난하고 차분하고 그냥 가볍게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벽지를 선택하실 때 흰색은 잘 안 보내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벽지를 흰색을 잡지나 인테리어 사진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깨끗하게 나온 것 같죠. 근데 실물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그 정도의 면을 뽑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고 정말 좋은 아파트도 그렇게 흰색을 뽑을 때는 깨끗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정은 어쩔 수 없이 조명 때문에 밝게 가서 흰색을 간다고 하지만, 벽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울퉁불퉁한 거, 굳이 화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울퉁불퉁한 거. 왜냐면 신체예요. 몸에 발랐을 때 티가 덜 나는 거, 그 정도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뭐 아이들하고 재밌는 정보로 공유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